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저도 물론 반갑지만 사실 오늘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9월 1일 부동산 대책이 추가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요. 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내놨던 정책들 잘 굴러가도록 추가적인 대책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자,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바닷물이 밀물처럼 쓱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에 갈증이 난다고 해서 너무 벌컥 들이키면 바닷물 오히려 목마름을 심화시킬 수가 있죠. 선별된 전략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과 문자 그리고 전화로 상담하는 시간 오늘도 이 통로 마련해 뒀습니다. 아무래도 대책이 들려온 만큼 많은 분들이 오늘 연락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합니다. 022077-633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난 좀 간편하게 문자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분 모셔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슈나 전략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오늘 부동산 대책이 또 이 타이밍에 전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오늘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텐데 뭐 준비가 다 돼 있으신 거죠? 추석이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통쾌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석 선물로 정말 전화 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시원하게 제가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선물 여러분 저희가 미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오늘 들려온 이슈를 비롯해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지 이슈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키워드부터 화면 통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부터 열어봅니다. 국토부에서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매매가 6억 원 이상, 전세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중개 수수료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수기인 8월에 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새 경제팀의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3위였죠. 고가 주택의 중개 수수료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떨까요? 네. 우선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주택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매매나 교환을 했을 경우에 각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 또 5천에서 2억, 또 2억에서 6억 이렇게 해서 각각 일률적으로 0.6%, 0.5%, 0.4% 이런 요율표대로가 있습니다. 네. 근데 6억 이상 같은 경우는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업자가 이제 합의한 금액이니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개업자가 0.9%를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물론 이제 0.5나 0.6% 정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 관례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법적인 어떤 장치 요율표 자체가 너무 과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걸 조금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또 이제 임대차, 즉 요즘 전세나 이런 월세라는 거래가 굉장히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마찬가지 0.8% 이내에서 합의된 금액에 한이니까요. 어찌 보면은 좀 금액에 맞지 않게 이렇게 전세 금액이 3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이렇게 하려는 부분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큼을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니까요. 꼭 현실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래를 할 때, 즉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경우에 취득세가 내는
내게 되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요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네. 1%로 단일화를 했죠.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자, 그러면 또 다른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처럼 중개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중개수수료율이 좀 과도한 금액에 한해서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래량,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게 된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플러스 알파적으로 금상첨화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집을 한 채 살 때 사실 집값 말고도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많잖아요. 뭐 취득세도 말씀해 주셨고 이런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정부 측에서 줄여줄 수 있는 부분 조금씩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집도 많이 사고 거래를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의지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부양책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이 영향 탓인지 7월에도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영향 어느 정도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일단 매년 8월 정도라면 가장 비수기죠. 네. 여름 시즌에 이렇게 거래량은 가장 이렇게 저조한 상황인데 일단 그 매년 8월만 조사를 했을 경우에 거래량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300 개가 거래가 네. 됐고요. 서울 아파트 경우입니다.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는 4,700개예요. 네. 그리고 2012년은 2,360개, 그리고 이 작년 같은 경우 3,100개였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얼마가 되느냐? 지금 28일 기준이죠. 엊그저께 기준으로 한다면 5,600개입니다. 와. 대략적으로 6,000개 정도가 이렇게 거래량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난 그 5년간 추이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게 지난 6월 달 최경환 후보자가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좋은 신호탄을 금리 인하와 또 DTI, LTV 완화라는 조건으로 내걸었고 또 7월 장관이 되고 나서 8월부터 8월 1일, 8월 14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마침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이런 비수기에 차지하고 있는 이런 거래량을 보고서도 정책이 지금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지표에서 모두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2천여 개 이상의 매매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강력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11시였죠.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핫 키워드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일 부동산 대책이 전해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청약 제도 개편과 재건축 활성화 등으로 이번 대책 역시 주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당장 오늘 발표가 되면서 또 그 안에 포함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 마침 오늘 이 타이밍에 가져볼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인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정책이 또 9월 1일 날 내놨단 말이에요. 네. 추석 전인데 이 분위기를 추석 이후로 굉장히 탄력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지금 재건축이라는 부분에 재건축 활성화 크게 얘기해서요. 두 번째는 청약제도 개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택지 공급을 좀 중단을 하겠다. 네 번째는 디딤돌 대출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위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밑그림 청사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DTI, LTV 완화라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인 조금 주택을 이제 이참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네. 재건축 시장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재건축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40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완화라는 부분하고요. 또 안전진단시에 비중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부 체납 적정 한도 설정해서요.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눈높이를 좀 낮추겠다, 문턱을 좀 낮추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공공관리제라는 부분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부분을 네. 공공지원제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요.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어요. 물론 선택제 때이기는 하지만. 그럼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빨라질 거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사업체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재건축 시장에 돌게 되면은 큰 돈, 큰 유동성 자금, 부동산 자금이 좀 흘러가면서 그게 서서히 투자자들과 실소유자들의 움직임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두 번째,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분양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가고 있는데 그전 이제 가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턱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냥 통장을 갖고 있어도 그냥 주택을 사든지 뭐 좀 유명무실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별반 나한테는 쓸모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내려면서 좀 어떤 가점제라는 부분이 완화가 되면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은 그걸 반드시 쓰기 위한 부분으로 조금 몰림 현상도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택지 공급 중단인데요. 이 공급을 건드렸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공급이 많냐 적으냐를 갖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그 부동산을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2017년까지 LH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택지가 지정되는 것을 중단한다. 예를 들어 분당 같은 뭐 1기 신도시죠. 네. 2기 신도시죠.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런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일단 2017년까지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또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기를 끌고 지고 현재 물량을 그럼 소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계속해서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소진하고 있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정 중단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전세로만 계속 거주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참에 좀 주택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심리적인 전환에 대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착공 의무 기간도 연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택지 공급에 대해서 조금 공급 희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굉장히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 긍정적인 네.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7월 24일 날 내던 그 대책의 일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1일이라든지 8월 28일 부동산 대책 중에서 특히 8월 28일 같은 경우는 이런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문호를 좀 넓게 연 부분이 있는데 그게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해서 연장이 됐었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이라면 여기처럼 주택을 살 수 있을 때 디딤돌 대출, 특히 디딤돌 대출을 한다면 일단 1주택자에게 이제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어도 이 주택을 판단의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니까요. 대폭 문호가 이제 열린 거죠. 자, 이런 네 가지 큰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에 조금 이렇게 늘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석 전후로 해서 굉장히 조금 뜨겁게 그 열기가 좀 달아올리기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럼 어떻게 움직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추석 전 며칠 안 남았죠. 네. 요 기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구입을 하려 생각을 한다면 추석 이후가 아니라 추석 이전이다. 이 단 한 5일, 6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는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전화는 계속 열어둬 있으니까요. 메모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라도 추석 안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반드시 상담을 좀 받으시게 된다면 제가 네.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네, 모든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공급을 줄이고요. 이 혜택 받을 만한 대상은 좀 더 늘려보고 또 뭔가 규제 부분을 많이 덜어내겠다라고 이 정책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좀 잘 활용해보는 전략도 함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일지 무료 세미나 소식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하반기 투자 지역 그리고 세테크 전략을 공개하는데요. 9월 13일 토요일 그리고 15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02797-0300번으로 관련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절이 지나고 옵니다. 보통 추석 때 이렇게 친척들끼리 모여서 막 부동산 시장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네. 와서 딱 전략 한번 세워보는 타이밍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석 전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추석 연휴가 때 제가 세미나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다들 뭐 아무래도 명절이니까 네. 이렇게 시간을 좀 못 냈는데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매주 이제 월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도 지금 세미나에 많이 오신 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자기의 부동산의 어떤 상황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와 미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세미나 오셔서 듣고 또 개인적인 상담 시간을 통해서 좀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조금 사실은 움직여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세미나 이런 방송이 끝나더라도 꼭 797-0300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상담 시간을 네. 꼭 내가지고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좀 꼭꼭 찝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대책이 나온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타이밍에 움직여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빠르게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저 얘기할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집을 조그만 집을 2개 갖고 있는데요. 네네. 빌라, 네. 반지하 빌라, 하나. 네, 반지 하나요. 18평형 하나 있고, 네네. 또 두산 아파트에 24평짜리 네. 하나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2개 이제- 가지고 계시다 하셨는데 주소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석수역 앞에요. 뒤에 석수역 그러니까 앞에. 안양촌 있는 데로. 석수역 쪽에 빌라와 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빌라 이름이 네. 뭐죠? 네, 빌라요? 네, 빌라 이름이. 명지 빌라. 명지 빌라. 번지수 어떻게 네. 될까요? 네? 번지수요. 번지요. 명지 빌라, 네. 안양시 만안구 네. 석수동 네. 420에 4 명지빌라 5동 B02로. 네, 820의 4번지 그리고 석수역 근처의 두산 아파트 요거 2개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두산 아파트도 여기 네네. 어디냐면요. 네. 바로 그 옆인데 네네. 재개발한 데. 네, 두산. 알아요. 예. 네, 이 명지 빌라랑 두산 아파트 2개 가지고 계신데 제일 궁금한 네. 거 하나 짧게 한번 질문 주실까요? 그래 이제 2개 다 네. 정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게 나은가. 알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고 또 여기 네. 빌라 있죠. 네. 빌라는 재개발을 할 때까지 두는 게 나은가, 그 안에 파는 게 나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네. 석수역이, 네. 무슨 지하철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는 더 얇게. 만약에 팔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한 20년 넘었는데, 다 상대. 네, 전반적인 타이밍부터 호재, 매매 전략 궁금하신 거 맞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넘겨드릴 네. 테니까 빨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지금 그 안양에 있는 네. 그 석수역 근처에 네. 그 두산 아파트 하나랑 그 빌라를 갖고 계세요. 네, 명기빌라요. 예. 자, 그러면 우선 네. 지금 둘 다 또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둘 다 네. 명의를 같이 갖고 계신 건가요? 제가 제 앞에로 다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항상 그렇습니다.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나중에 파셔야 돼요. 둘 중이라면 지금도- 예상컨대는 지금 그 두산 위브 아파트가 세금이 네.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명지빌라를 먼저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 명기빌라를 재개발하면 어때요? 자, 지금 그 여기에 재개발 구역이냐 아니냐 우선 재개발 구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가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대지 지분이라는 부분이 그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데는 대지 지분이 크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개발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놓고 출발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공교롭게 이렇게 작은 주거 지역 같은 데가 이제
재개발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좀 구역구역마다 사업을 진행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석수역 근처 요 지역에서의 그 개발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좀 떠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중요한 건 여기 같은 경우 개발이 된다 손 치더라도요. 나중에 부담하게 될 추가 부담금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아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갖고 계신 게 반지하거든요. 네, 그래요. 반지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개발을 해도 평가에서 굉장히 좀 그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네. 1층 그 빌라보다도 한 7, 80% 그럼 파는 게 낫겠군요. 파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네. 왜냐하면 빌라라는 게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가 네. 선호하지 않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네, 지날수록 그래요.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네. 매도를 하는 거로 하시고요. 네. 두산 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환경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조금 석수역을 근처로 해서 조금 있는 정도인데요.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네, 바로 입주는 얼마 안 초역세권이고요. 지금 여기는 일단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세놨어요. 세놨어요. 거기다, 전세 네. 만기가 언제시죠? 세놓은 거요? 예. 세놓은 게 지금 한 사람이 2년 살다 나가고 또 2년 들어와서 네. 지금 해바꾸면 7월달이면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여기처럼 역세권이고요. 네. 신축이고 하는 것들은 그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2억 1천만 지금처럼 원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네. 여기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가 매매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년은 더 전세를 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매매 금액이 더 팔지 올라갈 수 있는 말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팔지 말고? 예, 팔지 말고요. 단지 네, 장기적인 네. 차원에서는 단점이 많아요. 지역적인 환경에서 수요층들이 몰림 현상은 이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안양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안구 동안구인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보다는 좀 아래쪽에 위치한 그 평촌하고 가까운 그런 신도시 격에 있는 네. 아파트들의 수요층들이 더 몰림 현상이 세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가서는 좀 불리해요. 단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좀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2년만 더 네. 지켜보시죠. 몇 년이요? 2년만. 2년만요? 예, 2년만 더 그럼- 전세 더 두고 가시고요. 그럼 여기 석수역에 지하철이 들어나요 또 하나? 지금 그 지하철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알고 계신 거는 지금 석수역 지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그 변화는 육개다리 없다라고 이런 거?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변화는 당장은 없어요. 예산 잡힌 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지하는 시청자님. 그냥 한 가지만 지하는 재개발하지 말고 팔라 이거죠? 네네네, 그건 그렇게 매도라. 전략 네. 세워주셨습니다. 명지 빌라를 알았습니다. 먼저 팔자 하셨으니까요. 저희 이야기 꼭 네. 참고하고 움직이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다음 분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 들고 연락하셨어요? 저는 지금 분당구 임해동 그 성지아파트 네네. 에서 30년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좀 옮길까 싶어서 지금 네. 보고 있는 데는 네. 미래하고 강명하고 판교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뭐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여서 좀 가기가 조금 근데 미래 쪽은 네. 지금 피를 주고 사도 되는지 아니면 강교 쪽으로 가면 강교가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그것 좀 네,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례, 광교, 판교 놓고 한번 저희가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어떨까요? 자,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분당에 임해동 쪽에 네. 이제 성지 아파트라고 하면 92년도에 입주했단 말이죠. 네, 네. 자, 지금 입지적으로는 이쪽이 그 판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요. 네. 판교에 지금 계속해서 테크노밸리에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인구가 늘어가면서 네. 새 아파트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여기 쪽도 가격이 어느 정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근데 네. 아무래도 노후되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개선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좀 네. 주택을 구입하는 데서 좀 꺼려지는 꺼리낌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판교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사실 판교의 그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예, 예. 고가를 주고 거주 용도로 옮기시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지금 여기 현재 금액으로 따진다면 미래 신도시라든지 광교 신도시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네. 지금 당장 2, 3년을 바라보시고 내가 주택 가격이 조금이 반등을 원하신다면 광교 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요. 네. 한 5, 6년 이후에 주택 가격의 반등을 생각하신다면 미래 신도시가 좋아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 광교 신도시는 이미 돼 있는 곳이고요. 네. 또 마찬가지 지금 판교 여파에 힘입어서 또 광교도 마찬가지 광교 테크네밸리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거기도 인구 증가에 힘입어서 당장 2, 3년 안쪽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소재가 있는 반면에 네.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그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단지 주거지기 때문에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주거 형태의 많은 수요층들이 지금 몰림 현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4만 6천 세대가 다 들어서게 된다면 전세금이라든 매매 금액은 당장은 올라서 주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피를 주고 살 필요는 없다. 단지 근데 내가 그때도 거주 분양을 형태를 했는데 네, 계속 옮기- 떨어져갖고요. 계속 떨어져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거 형태를 지금 옮기신다라고 한다면 네. 광교 쪽이 더 유리해요. 2, 3년 안쪽은. 5년 이후는 미래 신도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예. 시청자님, 일단 투자 네. 기간과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네, 네. 지금 궁금증이 다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방송 후에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상담 시간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시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이 알짜 매물 정보에 대한 진입 문턱을 저희가 낮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들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2077-6391번으로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GH미래로 부동산연구소 이신숙 소장,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양팔숙 대표님, 자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 오늘 또 한 주 시작하는 정보 알려주시죠. 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초소에게 더구나 이 주변에는 신축이 없어서 더욱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주택, 거기다가 재개발의 가치까지도 가지고 있는 세 박자를 모두 갖춘 곳, 그렇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초소기의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소액과 신축, 재개발, 3박자를 모두 갖췄다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신숙 소장께도 여쭤봐야겠죠. 오늘 저희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매모특급 호재가 가장 많은 강남구 삼성동 매물하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역세권 개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마포구 신수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포구 신소동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쪽 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그 정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30초 거리네요. 준공연도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에 3층이고요.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 확인해 볼게요. 2억 2,2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 일단 첫 번째 정보부터 좀 샅샅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어떤 것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좌측에 합정 고밀도 개발을 들 수 있겠고요. 네. 또 우측으로는 지금 공동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수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풍부한 대학 임대 수요와 여의도 공덕의 그 근무 수요로 인해서 높은 임대 수익이 확정적이라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아주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초소액 2천만 원으로 종상향이 됐을 시는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매물이고요. 네 번째로는 한강변 역세권 개발지입니다. 재개발을 했을 시 한강 조망이 보이는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확보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역세권을 강조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화면 정보에서 보니까 이 광흥창역과 도보 30초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 특징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것들 있죠? 6호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6호선에 그것도 도보로 30초. 그럼 바로 집 앞이 바로 지하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교통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홍대나 이대연대, 그다음에 서강대 등의 아주 대학이 포진돼 있는 대학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자연시설로는 한강 과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하늘공원이라던가 선유도공원, 월드컵공원 등 아주 그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게 돼 있고요. 신촌 현대백화점이나 합정 홈플러스, 홍대 상권 등 상권 인프라 시설이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연적인 환경도 잘 갖춰져 있고요. 교통적인 부분은 두말할 것이 없네요. 그럼 개발 소식 들어볼게요. 역세권 개발, 한강변 개발을 추천 포인트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호재들,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는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거는 합정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거나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두루 갖춰져 있는 이곳이 합정역에 완성된 메세나폴리스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고밀도 개발이 점증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을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경의선 지하화가 되면서 상부 23층 규모 주상복합시설과 300실 규모의 특급 호텔 등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유동인구가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권이 굉장히 신장이 되겠죠. 그럼 배후 주거지로서 본 매물이 속한 지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겠고요. 또 홍대 입구형 민자 역사 개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홍대 그 민자 역사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2, 3년 사이에 한 2~3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권리금과 임대료 등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또한 상암 DMC 개발을 들 수 있겠고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최첨단 미디어 산업단지인 상암 시대가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 한 8만 명 정도가 LG나 펜텍 등 IT 첨단 업체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상주를 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2018년에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로 인해서 지상문화 공간이 개발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도 2018년에는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아주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한강변 역세권 개발 예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이쪽이 그 발표가 됐듯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아주 관광이나 휴양, 명소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쪽이
그 개발을 했을 시 한강 조망이 가능하게 되면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쪽이 재개발 좀 낙후돼 있고 재개발 지역이 선정이 됐을 시, 그랬을 시에는 여기에 입주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에 당일리 발전소 개발, 그리고 한강변 개발, 세 가지 개발이 어우러지는 호재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 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자, 건물 특징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내부는 어떻게 꾸려지는지 특징 좀 짚어주세요. 네. 5층 중에 3층입니다. 정남향 구조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나고요. 채광감이 아주 좋습니다. 전용 면적은 한 14평 정도 되고요. 큰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내장이 돼서 아주 편리성이 좋고요. 또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를 옵션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생활 공간이 되겠고요. 브랜드 내장재와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됩니다. 유명 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공법으로 시공이 되고요. 또한 방범 CCTV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자주식 주차 공간 확보로 인해서 100%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에서 30초고요. 또 유명 업체가 시공하고요. 또 한강과도 한강 조망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싸지 않나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가격 메리트 충분한가요? 네, 가격 메리트는 아주 충분합니다. 시세보다 현지 시세보다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이고요. 매매가는 2억 2천입니다. 여기에 이쪽에 임대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전세는 2억이면 가능하고요. 전세 2억이 났을 시 실투자금은 초소액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일 경우에는 3천에 80 정도가 가능한데요. 지금 대출을 활용하시게 됐을 시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면 초기 투자금은 월세 시 4천만 원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연수익이 10%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임대 차익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로 활용할 때는 실제 투자금액 2천만 원대, 그리고 월세로 활용해 볼 때는 실제 투자금액 4천만 원대가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익률은 연간 한 10% 정도 내다보고 있네요. 마포구 신수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의 매물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용산구 효창동 정보 화면 통해서 열어봅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죠. 준공연도 2015년 2월로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에 4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자, 금액 확인해 보죠.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정보입니다. 일단 앞서서 포인트 얘기해 주실 때 3박자를 갖췄다라고 하셨어요. 뭐 소액가, 개발, 희소가치 다 갖췄다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산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오랫동안 개발 제한에 묶여 있다 보니까요. 신축 주택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주택의 희소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아주 높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신축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매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작년 올해 들어와서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땅값과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 용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강 종합 개발이 이제 30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 종합 개발 30년 만에 발표한 그 지역에서 가장 한강 라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반포와 용산 이 두 곳이라고 보죠. 그랬을 때 이 용산의 가치는 앞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 시점 그렇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 당연하다고 봐지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가 효창 4호구역이 바로 100m밖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이곳의 이주 수요와 더불어 차기의 개발 예정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매물이 소지한 지역이 될 수밖에는 없다. 자, 희소성 높은 매물에 저렴한 분양가와 더불어 미래 개발 가치 이 삼박자를 갖춘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통 부분 살펴보면요. 6호선 효창공원암역과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 경의선 개통 호재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호재 부분, 교통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를 방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미 경의선 복선화 공사가 지하화되죠. 공사 진행되고 그 지상에는 녹지공간, 즉 공원화 계획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나는데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한 4, 5분 거리. 자, 4개의 노선이 있는 곳이 바로 공동역입니다.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경의선의 공동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교통적인 여건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이 용산의 가치는 미래에 크게 높아지는 그런 지역의 중심축입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어디 1순위 투자일 수 있는 바로 이곳 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가치적인 측면이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 종합계획 개발 발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호재 부분들 좀 짚어주세요. 네, 무엇보다 첫 번째가 한강 종합개발이죠. 30년 만에 프로젝트, 대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이곳 용산이 이제 그 중심축에 들어서기 때문에 투자의 1순위다. 두 번째는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뿐만 아니라 용산 전자상가의 구터미널 부지의 특급 호텔. 자, 용산국제업무단지 조금 수년 되지만 어차피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용산의 민족공원, 더구나 경의선 개통, 지상구안의 공원, 효창 4구역, 5구역의 재개발, 거기에 미래, 이 지역의 재개발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풍부한 개발호재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아도 그 개발에 대한 미래 가치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공 시기가 내년 2월입니다. 2015년 2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그 건물 특징과 가격까지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네, 총 25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7개 층 중에 2개 층이 자그마치 주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120% 세대당. 그러니까 풍부한 주차 공간. 더구나 이 주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주택 없고요. 신축 주택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고 2개 층의 주차장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이 증대되고요. 자, 투룸인데요. 큰 방이 3.8m, 3.2m, 13자와 11자입니다. 같은 투룸이 아니죠. 실제로 가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매우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실평이 14평이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룸도 나올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3베이로 구성돼서 남향, 도면을 보시고 진짜 남향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이 잘 드는 5층 중에 4층 로얄층을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는요. 건축 설계자가 프랑스의 유학을 오고 온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한 풍이 특히 강점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 착합니다. 주변에 이제 사실 우리 용산의 방송에서 소개됐던 매물들이 보통 2억 3천만 원 전후를 했었는데요. 실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매물, 거기에 평형에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5천만 원. 그건 왜냐? 바로 선분양 진행되는 것과 두 번째, 바로 땅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공급가가 가능한데요. 매매가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놓으십시오. 용산에 2억 2천 실제 임대차 전세를 놓게 되면요. 실투자비는 3천만 원, 3,500만 원입니다. 용산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소액 투자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500만 원 투자인데요. 자, 월세 가능하죠. 5천에 8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고요. 실제 투자 비용은
계산해 보시면은 불과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을 때 연수익 대출이자 제외하고 실제 되는 것이 410만 원. 즉 수익률 자체는요 8%를 넘어서 10%대에 가까운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와 주차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유럽풍 인테리어 강조해 주셨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네요.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정보 이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이신숙 소장의 또 다른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앞서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하셨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지나가는 선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11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층 건물의 3층, 방은 2개, 욕실은 1개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고 실제 투자 금액 4,900만 원,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교통망이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의 최대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폭발적인 임대 수요를 줄 수 있겠습니다. 강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입지고 또한 다수 거대 상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가장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도 강남이라는 금싸라기 땅에 4,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임대 차익과 시세 차익을 같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액이고 일단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는지 그 주변 교통도 한번 포함해서요. 입지 여건 들어볼게요. 네, 2호선과 분당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선릉역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분당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선정릉역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노선은 한 150개 이상 정도가 되고요. 지하철 노선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에 접해 있으면서 2, 3, 7, 9 다각적인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나 그다음에 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시외곽 쪽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권은 압구정이라던가 고속터미널 그리고 강남대로 청담동 명품거리 삼성 코엑스 등 아주 상권 입지가 뛰어난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만 봐도 주변에 뭔가 호재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개발 호재 어떤 것들 집중해야 되죠? 네, 이 매물은요,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들 수 있는데, 다 이거를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요. 키워드 쪽으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고밀도 랜드마크 타운 개발을 들 수 있겠는데요. 좌측과 우측에 대한 겁니다. 강남의 집가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큰 매물특급 호재는 뭐냐면 삼성동 그 한전부지 이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부지 매각에 따라서 고밀도 개발 랜드마크 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금 기업들이 이거를 매각이 됐을 경우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또한 롯데 칠성 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칠성 부지와 이쪽에 삼성동 한전 이전 부지와는 이 매물관 한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죠. 여기 보면 지금 좌측과 우측 최신식 고밀도 상업 업무 시설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단용코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9호선 교통입니다. 본 매물지와 9호선 뚫리는 선정릉역 도보 7분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의 후광을 입어서 이거를 인구 유입을 촉진하다 보면 임대가와 매매가는 자연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남 도시 지하 개발 사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삼성타운과 롯데타운이 들어서고 이렇다 보면 유동 인구가 65만에서 하루에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쪽이 지금 양측에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흡수해서 지하화로 건설이 되게 됩니다. 이렇다 보면 강남대로 밑에 건설될 이 지하 도시는 캐나다 몬트리올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자동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물 특징과 가격까지 한 번에 한번 들어볼게요. 좀 압축해서 전해주세요. 네, 건물은 5층 중에 3층이고 정남향입니다. 채광은 아주 뛰어나고요. 분양 면적은 16평으로 큰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체가 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나게끔 내장재는 잘 돼 있고요.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범 CCTV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엘리베이터 내장도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옵션이라든가 이런 피로티를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100%의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메리트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가격은 아주 좋은 가격이죠. 강남에서 이쪽에서 보면은요, 보통 한 3억 정도는 가는데 선분양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가 한 2억 3천 정도 받게 되면은요, 실투자금은 4,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임대 수익을 원하실 경우에는 3천에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이쪽에 굉장히 임대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출은 1억 9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를 나서시는 실투자금은 5,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도 연 11% 이상의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착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착합니다. 그래서 임대 차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나눠봤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세 곳 관련한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신숙 소장,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